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마약 조직과 연루된 친구를요.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신고해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눈 감을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외국인 사연에 한국인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이셨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나도 꼭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다짐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경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소명이란다. 그 말씀이 어린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시험 준비와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을 책임질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힘들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의 치안 현황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부심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솟아났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갤럽이 발표한 세계 법과 질서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15개국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20위, 영국 21위, 프랑스 36위 등 선진국들을 훨씬 앞서는 놀라운 성과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체력 검정을 위해 새벽 달리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한편으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충격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한 외국인 여행객이 들어온 거죠. 그는 서툰 한국어로 물건을 찾는 듯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친절하게 물었죠. 무엇을 찾으세요? 아, 네. 저는 물 찾아요. 그 외국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물 진열대로 안내했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여행 오신 건가요? 그 외국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저는 타완이에요. 태국에서 왔어요. 타완의 한국어 실력이 서툴러 보여 제가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타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타완은 K-pop,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어요. 특히 BTS의 열렬한 팬이었죠. 타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고 부러워요. 음악, 드라마, 음식 모두 최고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타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죠. 이런 통계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타완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함께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었죠.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등을 보여주며 저 역시 우리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타완은 특히 한국의 치안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니 놀라워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경찰의 모습, 그리고 그런 경찰들이 만들어낸 안전한 사회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타완과의 만남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예비 경찰로서의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완과 친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저에게 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정말 즐거운 문화 교류였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태국의 똠양꿍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태국의 시원한 맥주 문화에 대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늘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타완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낮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타완은 정반대였죠. 그는 종종 밤늦게 외출했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경을 구경하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타완, 밤에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야?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야경 구경해요. 한국 야경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야간 관광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44.8%가 야간 관광 활동을 즐겼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야경 투어부터 한강 유람선, 남산타워 등 다양한 야간 관광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타완은 항상 혼자 나갔고 특정 지역만을 반복해서 방문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가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또 다른 수상한 점은 타완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꽤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말이죠.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타완의 행동은 확실히 특이했죠. 타완, 왜 항상 현금만 써? 카드 사용이 더 편할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현금이 더 익숙해요. 태국에서도 주로 현금 써요. 그의 설명은 일면 타당해 보였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금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니고 다니는 현금의 양이 일반적인 관광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의심이 커져가는 와중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타완의 가방에서 여러 개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이라면 굳이 여러 개의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타완, 왜 전화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한국에서 산 전자제품이에요. 태국 친구들 선물로 줄 거예요. 그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최신 전자제품을 구매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화장품과 함께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은 인기 있는 쇼핑 품목 중 하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많은 전화기를 어떻게 세관을 통과시킬 생각인지, 그리고 왜 모두 같은 모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타완이 구매했다는 그 전화기들은 최신 모델도 아니었고 오히려 구형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타완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화 내용, 만나는 사람들, 자주 가는 장소들을 눈여겨보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타완은 자주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곤 했죠. 또한 그는 종종 한적한 카페나 공원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때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모이자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타완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한 문화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 경찰로서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타완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타완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밟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젖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타완은 도시 외곽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주변은 어둡고 한적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타완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만나 작은 물건들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거래되는 방식을 보니 저는 그것이 마약 거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경찰에게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검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 검거율은 99.1%에 달하죠. 이는 미국의 약 8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이죠. 비록 타완이 제 친구였지만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내가 이걸 신고했다가 위험에 처하면 어쩌지? 타완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예비 경찰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타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완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친절함, 우리가 나눈 웃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낸 즐거운 시간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매매 알선 또는 소지, 소유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 밀매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이런 엄격한 법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 사용률은 0.0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3.4%, 영국 3.2%, 프랑스 2.4%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죠. 이런 사실들을 떠올리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타와는 특별한 친구였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저는 예비 경찰로서의 제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담당 형사님께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저는 다시 한번 감명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타완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덕분에 타완을 포함한 마약 밀매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제보 덕분에 우리는 대규모 국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려던 막대한 양의 마약을 차단할 수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완에 대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범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의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국제 범죄에 대한 관심도 생겼죠. 이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범죄학까지 공부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외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국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마침내 경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경찰이 되는 그 순간,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경찰 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범죄 대응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에서는 국제 범죄 대응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는 그 첫 번째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범죄의 동향, 각국의 법체계,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배우며 시야가 넓어졌죠.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대응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 마약 사범 검거율은 99.1%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마약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을 예측합니다. 덕분에 우리 경찰은 더욱 효율적으로 순찰을 돌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마약 조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태국 간 마약 범죄 공조 수사를 통해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제 범죄 전문가로서 이런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타오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매일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이유는 우리 경찰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타오안의 사건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정의감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고민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뒤를 따라가 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해결한 민호 씨에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작아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